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대체 단원에서 확대체, 대수역 확대, 유한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대체 개념에서는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체 E를 부분체 F의 확대체라고 하겠습니다. 군에서 부분군과의 관계를 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냈듯이 부분체 관계에서도 부분군에서 사용했던 직선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복소수체, 복소수체의 부분체인 실수체, 실수체의 부분체인 유리수체. 그러면 복소수체, 실수체, 유리수체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부분체의 관계가. 부분체의 관계에서 유용한 정리인 크로네커의 정리입니다. 이 크로네커의 정리는 2002학년도 10번 문항 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기하당식 fx에 대한 근의 존재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크로네커의 띠롬이라는 것은 체 f의 당식환에서 당식 fx의 근인 알파를 원소로 갖는 체 E. 그런데 이 체 E가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겁니다. 즉, 크로네커의 띠어름은 우리 n차 당식의 근이 복소수체에서 반드시 존재하죠.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대응되는 대수학에서의 크로네커 띠어름입니다. 체 F의 당식환에서 기하당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확대체 E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증명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는 우리 정수의 소인수의 곱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소인수에 의해서 유일하게 분해된다는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 그러면 다항식 또한 기하당식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하당식으로 유일하게 분해가 되겠죠.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 기하당식 분해에 대한 유일성.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러면 당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당식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가 아닌 당식을 분해를 하면은 반드시 기하당식을 갖겠죠. 그래서 그 기하당식을 px라고 둘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fx 자체를 기하당식이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수가 아닌 당식에 기하당식으로 분해되는 기하당식 중에 하나를 p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기하당식에 의한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화는 체. 그러면 이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잉여환이 주어지면은 잉여환을 이용한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을 디파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체인 잉여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상을 정의할 거예요. 푸사이라는 사상입니다. 도메인은 체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한 사상이 well defined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가 딱 하나로만 나타나야 되겠죠. well defined라는 것은. 자, 그래서 도메인의 원소에 의한 이미지가 딱 하나로 주어지죠. 그래서 잘 정의된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미 잉여환이 주어지면은 잉여환으로의 사상을 어떻게 정의한다?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으로. 그리고 이 사상은 또한 1대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하나로 주어지는 거죠. 자,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PX와 B 더하기 PX가 같은 잉여루의 원소가 되는 거죠. PX라는 상수 아닌 기하 당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PX라는 상수 아닌 기하 당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니까 제로 상수항을 포함한 당식이죠. 그런데 A 빼기 B가 상수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디파인한 사상은 1대1 준동형 사상이 되는 거죠. 준동형 사상이 되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를 도메인으로 하고 잉여환을 코도메인으로 하는 사상이 1대1 준동형 사상입니다. 그러면 체에 대한 이미지가 코도메인에 대한 부분환이 되죠. 그런데 코도메인이 체입니다. 부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가 존재하죠. 그러면 남은 거는 이 확대체의 원소가 체 F의 당식 안에서의 당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지만 보이면 됩니다. 확대체의 존재성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느냐? 잉여환에 의한 체를 캐피털 1로 두고 그리고 잉여루들 그러면 확대체 2의 원소가 되죠. 이 원소인 알파가 체 F의 당식 안에서의 당식의 근이 되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근이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준동형 사상을 이용할 텐데 우리 익숙한 준동형 사상이 뭐가 있냐면은 잉여환에 의한 캐노니컬 링 호모모피즘이 있듯이 그거보다 더 직관적인 준동형 사상이 있었죠.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이 있었습니다. 대입 준동형 사상. 자, 이번에는 도메인이 당식환입니다. 그리고 코도메인이 확대체입니다. 그럼 대입 준동형 사상. 부정원 미지수 X를 확대체 2의 원소 알파로 대체하는 거죠. 대입 준동형 사상. 그럼 우리가 보일 거는 저 phi 알파가 0인 걸 보여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럼 px라는 기하 당식을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럼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를 뭐라고 둬놨었냐면은 x 더하기 px 잉여루로 둬놨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px 잉여루에 대한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리고 IDL입니다. 그럼 IDL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제곱만 한번 볼까요? 제곱만. n제곱은 이항정리 쓰면 되니까 x제곱 2x의 px 더하기 아이디얼의 제곱은 그냥 그런데 아이디얼이니까 뭐가 됩니까? 또 아이디얼이에요. 아이디얼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 부분이 바로 뭔가요? px죠. 자, 그런데 px는 px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의 다항식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px에 의한 아이디얼은 잉여원에서 한동원 역할을 하죠. 따라서 p알파가 0인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확대체 2의 원소이고 확대체 2의 원소를 계약 다항식이 근으로 갔죠. 크로네커의 정리입니다. 체 F의 다항식 안에서 다항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체 F의 확대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확대체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크로네커의 띠어름. 예를 들어서 실수체 R 위에서의 다항식입니다. 명백히 기하 다항식이죠. 그러면 이 기하 다항식의 근은 실수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하 다항식의 근이 실수체 R을 부분체로 갖는 확대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크로네커의 띠어름입니다. 그 확대체를 어떻게 구성한다? 기하 다항식에 의한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하는 체. 그러면 이 잉여환과의 1대1 준동형 사상.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할 수 있죠. 그러면 잉여환을 확대체. 이 확대체의 원소가 기하 다항식의 근. 확대체의 원소 중에 반드시 기하 다항식의 근을 갖는다 이 말인 거죠. 크로네커의 띠어름. 자, 이번 에그젬플은 유리수체입니다. 유리수체 위에서의 4차 다항식입니다. 4차 다항식이 기하 다항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4차니까 1차 인수를 간다는 보장이 없죠. 2차 인수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이상의 다항식에서는 기하 다항식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적당한 소수 P를 찾기가 간단치 않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기하 다항식을 보인다? 1차 인수를 갖는다. 그럼 1차 인수를 가지려면은 상수와 약수성이 존재해야 되니까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기하이라는 보장이 없죠. 자, 이번에는 2차 인수를 갖는다. 근데 2차 인수도 갖지 않아요. 4차 다항식이 2차 인수도 갖지 않고 1차 인수도 갖지 않아요. 그러면 기하 다항식이 되겠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는 이런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 지금 이그젬플인 다항식은 1차 인수, 2차 인수를 갖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기하 다항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2차) 인수는 명백히 같죠. x제곱 빼기 하 x제곱 빼기 3. 그런데 각각의 2차 다항식들이 유리체 Q 위에서 기하이죠.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2차식이니까. 그러면 기하 다항식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x제곱 빼기
의한 기하 당식에 의한 극대 아이디어에 의한 인용환을 체인 것을 캐피털 E, X제곱 빼기 3이라는 기하 당식에 의한 아이디어인 극대 아이디어에 의한 인용환인 체를 K. 그러면 체 E의 원소와 체 K의 원소 중에서 주어진 당식의 근이 존재하겠죠. 크로네커 띠어럼에 대한 이그젠플이었습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체 F의 당식 안에서 fx라는 당식의 근, 이 근을 원소로 갖는 체 E는 체 F의 확대체라는 사실. 자, 이게 크로네커 띠어럼입니다. 자, 이번 정의는 체 F의 확대체 E의 원소 알파를 대수적, 대수적이라는 말은 체 E의 원소 알파를 근으로 갖는 체 F에서의 당식이 존재해야 되죠. 대수적이 아니라는 말은 당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수적이 아닐 때를 트랜센덴탈, 초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근 2는 유리수체의 당식 안에서 x제곱 빼기 2라는 2차 당식의 근이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체 Q에서 대수적 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허수 i는 유리수체 Q 위의 당식 안에서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당식의 근이죠. 그래서 허수 i 또한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원주율 파이와 무리수 2, 오일러 넘버 2는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이 되려면 이 두 수를 각각 근으로 갖는 유리수 당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초월적이라는 거. 그런데 실수체 위에서는 당식이 존재하죠. 각각 1차 당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수체 위에서는 대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구로입니다.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이라는 거. 특히 이 이그젠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수적이란 말은 이 실수를 근원으로 갖는 유리수 당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 그 유리수 당식을 찾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실수를 알파로 둘 거예요. 유리수 당식이 존재해야 되니까 당식의 개수들이 다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만약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당식이 존재하지 않겠죠. 먼저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제곱근 하나 없앴죠? 제곱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하나의 항으로만 남겨놓는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또 양변을 제곱. 그럼 제곱근이 사라졌죠. 따라서 알파라는 실수는 이 당식의 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수들이 다 유리수죠. 따라서 실수 알파는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당식입니다. 그런데 이 4차 당식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적당한 소수를 2로 선택하면 됩니까? 그럼 최고차의 개수 1은 소수 1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아니고 이 세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들은 소수 1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특히 상수항에 대해서는 소수의 제곱에 대해서. 따라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만족하므로 이 4차 당식은 기하 당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정의는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 유리수체 Q 위에서 초월적. 그래서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인 수를 복소수체에서 대수적 수, algebraic number. 대수적이 아닐 때는 transcendental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유리수체 Q 위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초월함수죠. 초월함수라는 것은 다항식, 분수식, 무르식, 거듭적 혹은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잖아요.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 초월적인 수. 자, 다항식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닉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닉 다항식 중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의 다항식,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최소 차수의 다항식, 즉 기하 모닉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럼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 irreducible의 이니셜입니다. 체 F 위에서 알파라는 수는 대수적인 수가 되는 거죠. 대수적인 수라는 것은 체 F 위의 기하당식에 의한 근이라는 뜻이에요. 모닉 폴리노미얼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그리고 이 기하당식의 차수를 그럼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거젬플로 루트 2는 유리수체 Q에서 대수적 수임을 이미 살펴봤었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의 기하당식이 되겠습니다. 모닉 폴리노미얼.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 기하당식 차수가 2. 편리하죠. 이렇게 나타내니까. 자, 그 다음 이중근호인, 이것 또한 대수적 수였죠. 이 당식의 근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4차 기하당식은 기하당식인 거 아이젠슈타인 판정법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실수체 R 위에서의 대수적인 수가 루트 2입니다. 그럼 요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실수체의 다항식. 그때의 차수는 1차. 정말 편리하죠. 자, 이번 정의는 체 F의 확대체 1을 simple extension. 자, simple ext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체 F의 대수적인 원소를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대수적인 수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simple extension. 자, 예를 들어서 Z2라는 체의 다항식 안에서의 2차 기하다항식입니다. 자, 기하다항식이라고 바로 언급한 이유는 2차식이니까 가역이라면 1차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 1차 인수는 1의 약수 1 마이너스 1. 어차피 Z2니까 0하고 1만 확인하면 되겠죠. 바로 기하기면 확인이 되죠. 1차 인수를 갖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Z축라는 체에 대수적인 원소를 알파라고 둘까요? 그 알파를 추가한 확대체, 단순 확대체죠. 이 단순 확대체의 원소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원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대수적 원소 알파가 추가된 단순학대체의 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대수적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학당식을 살펴보면은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한 2차 이상의 거듭 제곱은 1차로 표현된다는 걸. 자, 이 말은 대수적 원소 알파가 추가된 단순학대체의 임의 원소는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타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A와 B, G2의 원소인 A와 B를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유일하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GX라는 1차 다항식, 다음과 같은 1차 다항식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다항식에 대수적인 원소 알파를 대입하면은 0이 되나요? 왜 0이냐면은 A 더하기 B 알파 빼기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G 알파가 0이 됩니다. 알파라는 대수적인 원소를 갖는 근으로 갖는 1차 다항식이 존재하네요. 자, 그런데 이 체에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의 기하 다항식을 2차 다항식이라고 해놨습니다. 모순이 생기죠. 이 모순이 생긴다는 말은 이런 1차 다항식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GX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말은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이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2차 기하 다항식의 근을 갖는 대수적인 원소 알파가 추가된 단순학대체의 임의의 원소는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그젠플이에요. 이 이그젠플로 예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PX라는 2차 기하 다항식, 이 2차 다항식의 근을 포함하는 원소로 갖는 G2의 확대체가 반드시 존재하죠. 크로네커의 띠어럼. 그중 가장 단순한 형태가 심플 익스텐션. 그러면 이 G2 알파의 임의 원소 베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 더하기 B 알파 형태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 말은 2차 기하 다항식에 의한 대수적인 원소가 추가된 단순학대체는 바로 G2 벡터 공간이라는 말이죠. 그때의 기저의 원소는 1과 알파. 1과 알파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때의 개수들은 G2의 원소. G2 벡터 공간에서. 그럼 그 기하 다항식의 차수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체 2가 부분체 F의 확대체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순확대체. 자, 그런데 이 단순확대체의 알파라는 대수적인 원소를 근으로 갖는 기하 다항식의 차수가 n. 이때의 기하 다항식의
차수 n은 뭘 의미한다? 바로 확대체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 그러면 확대체 E의 임의 원소 베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기저의 벡터 1 알파, 알파의 n-1 이거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때 개수들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은 바로 제 F의 원소. 이그젠플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시죠? 이그젠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PX라는 2차 기하 당식. 그러면 이 2차 기하 당식의 이 근을 원소로 갖는 G2의 확대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순 확대체. 그러면 이 단순 확대체의 원소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A 더하기 B 알파. 2차 기하 당식이기 때문에 G2 벡터 공간에 G2 알파의 기저의 벡터는 딱 이렇게 두 개로 주어지겠다. 여기서 A와 B는 연결됩니까? 유한체에서 이 정리를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체의 표수에서 유한체의 위수는 소수의 거듭적으로 나타난다. 그 유한체는 ZP를 반드시 부분체로 갖기 때문에. B0, B1, Bn-1이 여기서 바로 체 F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소수의 거듭적으로 나타나죠. 체의 표수는 소수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2라는 유한체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하당식의 차수는 G2 벡터 공간에서 알파가 추가된 단순 확대체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두 개인 이 단순 확대체의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원소를 갖겠죠. 이 4개의 원소들은 바로 2의 제곱, 소수의 거듭제곱. 그죠? A가 가능한 경우 0, 1, B가 가능한 경우 0, 1. 따라서 결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 2의 제곱까지잖아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한체의 위수는 소수의 거듭적으로 나타난다. 체에 대한 덧셈, 곱셈 연산표입니다. 자, 또 다른 이그젠플로는 이번에는 유한체가 아니죠. 체의 표수는 소수 아니면 0. 0일 때는 바로 위수가 무한인 경우죠. 지금 유수가 무한인 경우입니다. 그럼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기하 당식의 차수 1하고 알파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확대체의 위수는 무한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복소수체. 정리됐습니까? 자, 이번 개념은 대수적 확대입니다. 체 F의 확대체 E에 대해서 이 확대체 E의 모든 원소가 부분체 F 위에서 대수적일 때, 즉 체 F 위에서 대수적인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확대체가 E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대수적 확대라고 하겠습니다. algebraic extension.
이미 앞에서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체F의 확대체 E, 그러면 확대체 E는 F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F 벡터 공간인 E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바로 기하학당식의 차수였습니다. 그래서 n차원 벡터 공간, 이 말은 F 벡터 공간에서 기하학당식의 차수가 n이라는 뜻이겠죠. 유한일 때를 유한확대. 이럴 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이 기호 같다는 것은 다시 쓰자면은 체 F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차수를 의미한다는 거. 리마크할 내용은 만약 차수가 1이면 그럼 1차 기하학당식을 갖는 거죠. 1차 기하학당식을 가지니까 체 F의 원소와 체 E의 원소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기저가 같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1차) 기하학당식을 가지니까 이때 개수들이 체 F의 원소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확대치 2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번 개념은 F 벡터 공간 E입니다. 그 기저들, 요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F 벡터 공간에서의 기하학당식의 차수죠. 그리고 이번에는 E 벡터 공간 K입니다. 그 K에 대한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K는 F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그때 이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알파 i와 베타 j의 곱의 개수죠. m 곱하기 n의 개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 그림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에서 쓰냐면은 군에서 FEK라는 부분군에서 부분군 E에 의한 군 K에서의 왼쪽 잉여료의 개수, 인덱스,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리고 부분군 F에 의한 군 E에서의 왼쪽 잉여료의 개수, 이거 두 개 곱한 것은 부분군 F에서 K에 의한 왼쪽 잉여료의 개수와 같다는 것. 부분체에서도 같은 결과가 성립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 벡터 공간 K인 거잖아요. 그럼 K에 대한 기저는 알파 i와 베타 j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에서의 부분군의 관계처럼 체에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 이 정리 또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군에서 잉여의 개수, 부분군의 관계에서 사용하듯이 체에서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유리수체 Q에 대수적인 원소 루트 2가 추가된 단순확대체입니다. 이 단순확대체의 어떤 원소도 3차 기하학당식의 해가 아님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직관적으로는 명백한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방금 살펴본 정리 부분체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이 단순확대체의 특정한 원소 알파가 이 3차 기하학당식의 해라고 하면
그럼 부분체의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분체의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어떤 부분체의 관계? 이런 부분체의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Q에서의 단순학대체 Q알파에 대한 기저의 벡터 개수, 이 3차 기하 방식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체의 관계, Q에서의 Q 루트 2에 대한 기하 방식의 차수, 기저의 벡터 개수는 2죠. 따라서 부분체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왜냐? 3이 2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불가능이 생긴다? Q루트 2라는 단순학대체의 원소 중 3차 기하 방식에 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Q루트 2라는 단순학대체의 어떠한 원소도 이 3차 기하 방식에 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부분체의 관계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대체 E, 부분체 F에 대한 이 확대체 E의 대수적인 원소 2개에 대해서 단순 확대체를 구성할 겁니다. 먼저 알파1을 추가, 그리고 또 알파2를 추가. 그럼 순서를 바꾸면 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알파1이 추가된 단순 확대체, 그럼 이 단순 확대체는 F 벡터 공간이죠. 여기에다가 재수용 요소 알파2를 하나 또 추가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F 알파1 벡터 공간이 되죠. 이 순서를 바꾸면 F 벡터 공간 알파2가 추가된 F 벡터 공간, F 알파2 벡터 공간, 알파1이라는 대수용 원소가 추가된 확대체. 그럼 알파1과 알파2가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결과는 어떻다?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이그젠플로는 Q 벡터 공간 Q 루트 2, 대수 원소가 루트 2죠. 자, 그러면 기하 방식의 차수가 2이므로 기재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자, 그 기전은 1과 루트 2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Q 벡터 공간 Q 루트 2는 2차원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해로 갖는 방식. 이전에 살펴본 방법으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해로 갖는 다항식을 찾는 방법으로 한번 이 다항식의 해가 루트 2 더하기 3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항식을 찾았느냐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알파라는 실수로 뒀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곱근을 소호시켜야 되겠죠. 제곱근을 소호시키는 방법은 제곱근이 2개이므로 먼저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그러면 제곱근이 하나 남아있죠. 제곱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제곱근을 하나로 남겨둔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실수는 이 다항식의 근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당식이 기하인지, 기하이 돼야지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가 되는 거죠. 기하 당식임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4차 이상입니다. 4차 이상에서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적당한 소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음을 인수분해를 시도함으로써 안 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자, 4차니까 1차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1차 인수를 갖지 않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럼 바로 확인되죠. 1차 인수를 가지려면은 상수항의 약수들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바로 확인됩니다.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기하당식인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4차식은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2차식으로 분해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2차식으로 분해되는 당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하당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유리수체 Q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가 되고 그때의 기하당식의 차수는 4이므로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Q 루트 2에 대한 기저는 1 루트 2였어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추가된 단순합체의 기저는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4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지 지금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차 인수를 간다고 하면은 상수항의 약수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2차 인수를 간다고 하자.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A, B, C, D는 정수가 돼야 되겠죠.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에서 개수들은 전부 다 정수이기 때문에 B하고 D가 1이거나 B하고 D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C와 AC에 대한 방정식이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A제곱이 12 또는 A제곱이 8이 나옵니다. 12하고 8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2차 인수를 갖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인수도 갖지 않고 2차 인수도 갖지 않기 때문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해로 갖는 유리수체 당식에서의 당식은 기하당식이 되죠. 그리고 기하당식의 차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Q 벡터 공간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추가된 확대체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되겠죠. 이 4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 4개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Q 루트 2 벡터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Q 루트 2 벡터 공간으로 보는 거니까 대수적인 원소 루트 3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Q 루트 2 벡터 공간 루트 3이 추가된 확대체의 기저는 1과 루트 3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Q 벡터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저 뭐를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1과 루트 1을 추가하면 되죠. 그럼 1과 루트 2, 1과 루트 3으로 이루어진 기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까? 4개가 주어진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를 벡터 공간으로 고려를 한다는 거. 그리고 기저의 원소의 개수. 바로 대수적인 원소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 자, 이번 에그젬플은 대수적인 원소 루트 2가 추가된 유리수체 Q의 단순항대체 기하당식의 차수가 2, 그리고 대수적인 원소 세제곱근 루트 2가 추가된 기하당식의 차수
3이죠. 자, 그런데 요 기하학당식의 차수 2는 기하학당식의 차수 3의 인수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만약 q 루트 2의 원소 중에 q 세제곱 루트 2의 원소가 된다. 이 말은 대조적인 원소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미 이전에 살펴봤었죠. 이런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확인했었냐면은 부분체의 관계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q 벡터 공간 q 알파 차수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리고 q 알파 벡터 공간 q 루트 2 차수가 2죠. 그러면 q 벡터 공간 요입니다. 모순이 생기죠. 부분체의 관계에서. 따라서 q 루트 2라는 단순확대체의 원소 중에 세제곱근 루트 2가 추가된 대수적 확대체의 원소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부분체의 관계로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q 세제곱근 루트 2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에 루트 2라는 대수적 원소를 추가하는 확대체.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체의 기전은 q 세제곱근 루트 2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루트 2라는 대수적 원소가 추가된 확대체의 기전은 이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q 벡터 공간. 그러면 q 벡터 공간 세제곱근 루트 2가 추가된 기전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적인 이 확대체의 기전은 이 기저와 이 기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몇 개가 나옵니까? 기저의 원소가 이렇게 6개가 나올 겁니다. 특히 루트 2와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은 6제곱근 루트 2에다가 2를 곱한 거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제곱근 루트 2와 루트 2가 추가된 확대체는 6제곱근 루트 2를 생성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제곱근 루트 2와 루트 2가 추가된 확대체는 6제곱근 루트 2가 추가된 확대체를 부분체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제곱근 루트 2는 이 다항식의 해죠. 그리고 이 다항식이 만약에 기하학다항식임을 확인이 되면은 6제곱근 루트 2가 추가된 q 벡터 공간은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확대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부분체의 관계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x6제곱 빼기 2라는 6차 다항식이 기하학인 것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적당한 소수 1을 선택하면은 최고차의 개수 1은 연구합동이 아니고 최고차의 개수를 제외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은 소수 2에 대해서 연구합동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에 대해서는 소수 2의 제곱에 대해서 연구합동이 아니죠. 따라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대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6차
당식은 기하당식이 되죠. 자, 그러면 부분체의 관계. 자, 이게 6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될 때는 바로 이 체와 이 체가 같다는 거. 두 체의 동형을 부분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까지 우리가 보였잖아요.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저의 원소의 개수, 기저의 원소의 개수. 부분체가 이 체의 기저의 개수와 같으면 부분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기저가 1:1 등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정리는 확대체 1을 부분체 F에 대수적인 원소를 추가할 텐데 어떻게 추가할 거냐? 체 2의 대수적인 원소들, 이 대수적인 원소들을 부분체 F에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대수적인 원소를 추가한 확대체가 2라고 하면 유한계의 대수적인 원소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확대체는 부분체 F의 유한확대체라는 거. 명백하지 않나요? 역또한 확대체 2가 부분체 F의 유한확대체이면 대수적인 원소를 유한계를 추가하면 부분체에 확대체 2가 되겠죠. 부분체의 관계로부터. 증명 다 됐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수적인 원소, 유한계의 대수적인 원소를 부분체에 추가한 확대체입니다. 그럼 부분체의 관계에 의해서 유한확대체임이 명백하죠. 이제 역으로 확대체가 부분체 F 유한확대체이면 대수적인 원소를 유한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유한확대체의 기저의 원소 개수, 기하당식의 차수가 1이면 바로 증명이 완료가 되죠. 1보다 크면 부분체의 관계로부터. 이번 개념은 유한체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체 F의 표수는 캐릭터리스틱은 0 아니면 소수 P로 주어진다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특히 캐릭터리스틱이 표수가 0인 체의 위수는 무한으로 주어지죠. 바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유리수체, 실수체, 북소수체. 체의 표수가 소수 P로 주어질 때는 유한체 F는 반드시 ZP라는 소체를 부분체로 갖더라. 그리고 체는 벡터 공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를 ZP 벡터 공간. 그러면 ZP 벡터 공간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면 알파는 대수적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기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저의 결합으로 유한체 F의 임의 원소 베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ZP의 원소들과 이 기저의 결합으로. 그럼 C0,
C1 알파 C의 n 빼기 1의 알파 n 빼기 1. 그러면 C0, C1, Cn 빼기 1은 GP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P개, P개, P개. 따라서 표수가 P인 유한체 F의 위수는 P의 N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타나는 유한체를 갈로아 필드 그리고 노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유한체 단원에서는 표수 단원에서 이미 살펴봤던 이 개념들을 일반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가 F벡터 공간인 확대체 E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n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체 FU에서의 대수적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가 n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F벡터 공간인 E의 임의 원소는 F의 원소들과 기저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방금 살펴봤듯이 그러면 확대체 E의 위수는 원소의 개수는 F의 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겠습니까? F의 위수를 Q라고 두면은 확대체 E의 원소의 개수는 QN제곱. 이미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F벡터 공간 확대체 E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n입니다. 그러면 F벡터 공간 확대체 E의 임의의 원소 베타는 기저와 체 F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B0, B1, Bn 빼기 1은 체 F의 원소가 되겠죠.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죠. 유일하게 나타내는 방법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F벡터 공간인 확대체 E의 위수는 B0, B1, Bn 빼기 1이 각각 체 F의 위수만큼 선택할 수가 있죠. 체 F의 위수를 Q라고 두면은 따라서 F벡터 공간인 확대체 E의 위수는 Q의 N제곱이 되겠습니까? 이번 정리 또한 연결됩니다. 방금 정리와 자, 체 E가 이번에는 GP 바에 포함되는 P의 N개의 원소를 갖는 체, 즉 갈로아 필드죠. 소수 P에 대한 N 거듭제곱. 그러면 요 체 E는 ZP를 반드시 부분체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저의 원소 개수는 N개. 여기서 GP 바는 뭐를 나타내느냐? 소체 GP 위에서 대수적인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물론 확대체 E의 원소들. 그래서 리마크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자, 이거를 바로 GP에 대한 클로저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소체의 GP 위에서 대수적인 확대체 E의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그러면 이 확대체 E의 원소들은 GP 바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원소의 개수가 Pn개. 그러면 이 확대체 E의 원소들은 반드시 이 당식에 해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의 특징이 체의 원소들은 0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소들이 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0을 제외하면은 바로 곱셈군을 형성한다는 거. 0을 제외한 집합을 우리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스타는 곱셈군이라는 거. 그리고 이 스타의 위수는
0을 뺐으니까. 그럼 이 스타의 원소에 대한 알파의 pn제곱 빼기 1은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pn 빼기 1이 위수니까. 그럼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의 따라서 알파는 x의 pn제곱 빼기 x라는 이 당식의 근이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정의하고 연결이 되죠? 확대체계가 소수 p에 대한 n 거듭 제곱의 원소를 간다는 것은 이 확대체에는 zp를 부분체로 갖고 소체로 갖고 기재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확대체 2의 원소들은 바로 이 당식의 해가 된다는 것. 이만큼 내용은 이명급했죠. ZP8을 소체 ZP의 대수적 배포. 대수적 배포라는 의미는 ZP 위에서 대수적인 확대체 2의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확대체 2의 위수가 소수 P에 대한 n 거듭적으로 표현된다는 뜻은 이 확대체 2는 소체 ZP를 반드시 부분체로 갖고 그리고 ZP 벡터 공간으로서 기재의 원소의 개수가 n이라는 뜻이다. 증명은 체의 특징으로 0을 제외한 집합은 단원들의 집합이므로 곱셈군이 된다. 그러면 이 곱셈군의 위수가 P의 n제곱 빼기 1. 그러면 위수가 P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바로 이 등식이 성립하죠. 따라서 확대체의 원소들은 이 당식에 해라는 것. 그리고 P의 n제곱 당식이니까 해는 기껏해야 P의 n개 존재하죠. 따라서 확대체 2는 GP에 대한 대수적 배포에서 이 당식에 해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정의는 체의 원소 알파를 n제곱 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알파를 단위원의 n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정수론으로 따지자면은 이그젠플로 n과 서로소인 정수 알파에 대해서 바로 오일러 띠어럼 이거 합동이 되잖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단위원의 n제곱근. n제곱이 됐을 때 1이 되는 수. 단위원의 원시 n제곱근은 바로 뭐냐? 단위원의 n제곱근과 단위원의 원시 n제곱근은 단위원의 n제곱근은 최우원소 알파를 n 거듭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시 n제곱근은 뭐냐면은 이 n보다 작은 양의 정수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지 않는 것을 원시 n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원식은. 원식은 하니까 정수론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식은을 현대 대수학에서는 생성원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했었습니다. 그럼 n제곱근 중에서 원시 n제곱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원식을 찾기 위해서는 생성원을 찾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의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오일러 띠어럼으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알파의 오일러 띠어럼으로 확인하지 말고 이걸 확인할까요? 알파 n제곱이 1입니다. 그럼 단위원의 n제곱이죠. 이 단위원의 n제곱이 원시 n제곱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알파의 2분의 n제곱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2분의 n제곱이 1. 자, 제곱하면 1 나오는 건 명백하죠. 혹은 알파의 2분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두 개 제곱하면은 등식의 성질 혹은 합동식의 성질로부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n제곱이 1인
n제곱이 원시 n제곱근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수의 절반에 대한 거듭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절반에 대한 거듭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n보다 작은 양의 정수로 거듭제곱했을 때 1과 합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럴 때 알파를 원시 n제곱근, 원시 n제곱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그젠플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유한체 Z11에 대해서 Z11 스타, 0을 제외했으니까 곱셈군이죠. 이 곱셈 순환군의 모든 생성원을 찾는 거예요. 모든 생성원이라는 것은 원식은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미수가 얼마입니까? 미수가 10이죠. 그러면 Z11 스타에 대한 원소들의 10제곱 하면은 1과 합동이 되는 이 알파 찾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정수론에서는 개수가 10인 원소들을 찾는 거죠. 그걸 찾을 때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뭘 찾아야 된다? 원시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위원의 10제곱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1과 서로 소인 수들 중에서 찾으면 되겠죠. 11과 서로 소인 수들 중에서 2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2의 10제곱은 명백히 1과 합동이죠. 오일러 띠름에 의해서. 그럼 확인해야 될 거는 2의 5제곱. 2의 5제곱이 과연 1과 합동이 되는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면 원시근이 되는 거죠. 바로 확인되지 않나? 2의 5제곱이 30이니까. 법 11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죠. 이가 원시근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원시근은 곱셈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시근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2의 r제곱으로 찾죠. 이때의 r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부분군의 위수를 찾을 때 이 r이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요 지금 위수가 10이죠. 10을 최대용량수로 나누죠. 지수 r과 10의 최대용량수로. 그러면 요 2의 r에 2의 r 거듭제곱의 위수가 될 겁니다. 즉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됩니다. 10이 되려면 r과 10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과 서로소인 수 1, 3, 7, 9. 그래서 2의 1제곱, 생성원은 2의 1제곱, 2의 3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 11을 법으로 했을 때 딱 4개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법 1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와 서로소인 개수만큼 생성원이 존재한다. 원시근이 존재한다는 거. 정수론에서 이미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수론은 현대대수학에서 곱셈군으로 제한된 거라는 거.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원시 10제곱은 단위 원시 10제곱은 4개로 주어지고 법 11에 대해서 2의 1제곱은 2와 합동, 2의 세제곱은 8, 2의 7제곱은 7이 되겠고 2의 9제곱은 6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원시 10제곱근, 즉 원시근은 2, 6, 7, 8, 4개로 주어지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젠플은 곱셈군 Z11 스타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Z11의 원소가 0이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바로 Z11 스타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타가 단위원시 5제곱근이란 말이에요.
5제곱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수 찾는 거예요. 출발은 원시근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원시근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2의 r제곱으로 생성되는 이 부분군의 위수가, 즉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5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5가 되려면은 단위원시 10제곱근이기 때문에 10을 최동약수 지수 r과 10의 최동약수로 나눴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 5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r과 10의 최대공약수가 2가 돼야 되죠. 10은 2 곱하기 5예요. 그러면 r 또한 2 곱하기 r'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r'이 5가 서로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러면 단위원시 5제곱근은 2의 2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8제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2의 2제곱은 4,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1에 대해서 5, 2의 6제곱, 2의 8제곱. 단위원시 5제곱근이 또 4개로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정수론에서는 개수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다뤘었습니다. 근데 영어식 표현은 똑같이 오더로 이 오더라는 영어식 표현을 현대 대수학에서는 위수로, 정수론에서는 개수라는 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개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원식은 프리미티브 루트, 위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생성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나요? 단위원시 5제곱근 또한 4개가 주어진다는 거. 자, 이번 에그젬플은 기출문제입니다. 2012학년도 21번 문항으로 출제된 오지선다의 문제입니다. 소체 Z2에 대한 유한학대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F는 Z2 벡터 공간이죠. Z2 벡터 공간인데 그러면 기재의 원소 개수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소체 Z2 위에서 대수열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 방식의 차수가 6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유한합대체 F의 위수는 개수들이 Z2로 이루어질 테니까 2의 6제곱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 알파라는 대입준동형 사상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오지선다형에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체F는 위수가 64인 유한체이다. 바로 확인되죠? 2의 6제곱. 그리고 대입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바로 커넬이 체에 의한 당식칸이니까 체에 의한 당식칸에서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 자, 커넬은 도메인의 아이디얼. 아이디얼은 체에서 주어진 당식칸의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 2번도 참이죠. 자, 3번은 알파의 기하 당식. Z2 유한체의 당식칸에서 이 당식을 나눈다. 자, 그러면 기하 당식 Z2에서의 기하 당식 알파가 그럼 대수적인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학대체를 떠올릴 수 있죠. Z2를 부분체로 갖는. 자, 그런데 x의 64제곱 빼기 x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x의 64제곱 빼기 x의 당식의 해는 바로 유한학대체의 원소들을 갖는 거죠. 이 의미잖아요. 자, 그럼 부분체의 관계 이용하면 됩니까?
Z2 벡터 공간 F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Z2 벡터 공간 단순 확대체 그죠? 그럼 명백히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되죠. 부분체의 관계에서. 그래서 3번도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되나요? 4번은 3번을 또 그대로 따르면 되죠. 자, 이번에는 뭐로 주어져 있냐면은 이 단순 확대체의 차수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Z2 벡터 공간 F 기저의 원소의 개수 6. 자, 이번에는 Z2 벡터 공간 단순 확대체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4가 6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부분체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죠. 4번이 딱 거짓이에요. 대입 준동형 사상이 되는 이미지는 레인지의 부분체. 이와 같은 오지선다형은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문제죠. 보기 5번을 다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Z2 벡터 공간 F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6이면 Z2 벡터 공간 F의 위수는 2의 6제곱. 대입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도메인의 아이디얼. 자, 그런데 도메인이 Z2 유한체에 대한 당식칸입니다. 체의 당식칸에서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 2번 또한 참. 자, 3번은 Z2위에서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한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6, 전제 조건. 그럼 이 대수적인 원소는 바로 이 당식의 해라는 거. 부분체의 관계에서 명확하죠? (3번을) 다시 한번 이용하면은, 자, 이번에는 이 단순 확대체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분체의 관계에 의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 4가 6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4번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대입 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부분체라는 거. 지금까지 확대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확대체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체 F의 당식 칸에서 당식 fx, 이 당식 fx의 근. 자, 그런데 만약 당식 fx가 기하 당식이라면은 체 f에서 알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기하 당식 fx의 근인 이 알파를 원소로 갖는 체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체는 f를 부분체로 간다는 거. 그래서 확대체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죠. 자, 이걸 크로네커의 띠어럼이라고 한다. 크로네커 띠어럼에 의해서 확대체의 존재성이 보장이 됩니다. 마치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복소수체에서는 모든 당식의 근이 존재하듯이. 체 F의 확대체 E 그리고 체 E의 확대체 K, 이런 부분체의 관계가 주어지면은 F 벡터 공간 E, 이 표현은 F 벡터 공간 E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죠. 즉, 체 F 이외에서의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한 기하 당식의 차수를 의미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벡터 공간 K,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 K라는 것은 F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유용하게 사용하죠. 마치 군으로 보면은 부분군 F에 의한 군 E에서의 왼쪽 잉여로의 개수, 부분군 E에서 K에 대한 왼쪽 잉여로의 개수는 부분군 F에서 K에 의한 왼쪽 잉여로의 개수와 같다는 것. 곱이 부분군의 관계, 부분체의 관계. 그리고 유한체의 위수는 소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때 유한체 F는 반드시 소체를 부분체로 갖고 소수의 거듭제곱인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ZP 벡터 공간인 F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유한체 F의 임의의 원소는 반드시 XPN 제곱 빼기 X라는 소체 GPX라는 당식 안에서의 이 당식의 근이 된다는 것. 유한체에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대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대수학 마지막 단원인 자기동형사상 갈로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